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용품입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과 정부 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 채 이상 적게 잘못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신뢰감 추락을 피할 길이 없을 텐데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슈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얘기 먼저 좀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인생 철학을 제목을 달고 내셨나 했더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중의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예.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책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살은 사실 리브가 아니고요, 바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뭐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면서 네. 삶과 투자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실은 독자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어떻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 특히 투자 방법 그리고 삶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투자와 인생을 연결하는 그런 레토릭이.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 오류 집계 얘기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2주 전에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네.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얘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히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통계가 가장 기초가 되고요.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 같은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도 기초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통계 오류가 좀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앞으로 사실 개선도 되고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잠깐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도 오류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잠깐 봐주시면 네.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통계로는 11,000가구 정도 됐는데요. 네. 실제로 SBS 그 조사에 따르면 거의 3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았네요. 그렇죠.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통계에 또 오류가 났고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매년 그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내는데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 그리고 준공 실적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합 인포맥스 기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수치가 틀렸다. 그런데 과소 집계되고 과소 발표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공 실적 같은 경우에 12만 호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만 호가 어떤 규모냐면 예. 저희가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 분당하고 일산하고 합친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규모가 이렇게 누락됐고 사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기초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늘려야 된다. 이런 정책도 발표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된 다음에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 착공 실적을 비교해 봤으면 이렇게 크게 숫자가 틀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검증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그렇죠. 없는 거 크림징하고 아닌가. 필터링하는 게 약간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아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나 통계를 보고 저희가 전망하는 입장에서 전망을 하면 집이 부족하네? 그럼 집 빨리 사야 되는 거 전망 아닌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집 부족하고 집값 급등하겠네. 그럼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계 결과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서 재건축 허가나 재개발 이런 걸 이거 규제라든가 이런 걸 더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러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그동안에도 뭐 이 발표 이후에도 한 2차례 정도 맞습니다. 크게 보면 네. 했는데 네. 이 잘못된 통계로 정책을 했다면 정책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 공급 부족한 건 계속된다. 예. 그래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망 차원에서는 굉장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20만 채나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데 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결국은 뭐 잘못된 통계를 기반해서 최근에 다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다,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도 지금 이제 저점이고 집을 사야 될 수급상으로 보면 사야 될 타이밍이다. 타이밍인 거 아니냐 최소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2주째 이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이거 실제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거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증이라든지 왜 잘못이 됐는지 일단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그 검토하고 다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뉴스를 보고 누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내 집 마련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이런 뉴스나 심리를 자극받아서 조급한 마음에 또 집을 마련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 직전에 그래서 기사를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 다 지금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저점에 와 있다라는 걸 뉘앙스로 하고 전문가들의 멘트도 사실 그쪽으로 조금 경도가 되고 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돌아오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택 2, 3년 후에는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네. 폭등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거에 보면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로 폭등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일 딱 지금 한 2012년, 13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시감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09년과 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서 네. 30-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미분양이 그때 막 16만 채가 그렇죠.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설사들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네. 퇴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인허가, 준공 이런 물량들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다 취소되고. 예. 네.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뉴스의 헤드라인만 제가 갖고 온 건데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요. 그 당시에. 네, 2009년, 10년도 뉴스를 볼게요. 예.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국토장과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일이 드러나냐면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집을 안 짓는데 그럼 집이 부족하다. 그럼 2, 3년에 집값 오르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되면 실제로 가격이 그때 올랐던 거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잘못된 통계가 이걸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능성이 드네요.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히 심리고 분위기인데. 특히 부동산은 내 집 마련하고 사실 거주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심리에 좌우되는 게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흥미로운 건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9년, 10년도에 이런 뉴스와 전망이 있었는데 그럼 2, 3년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 똑같이 한번 볼까요? 네.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2, 3년에 가봤더니 헤드라인이 이렇게 달라져요. 부동산 값 추가 하락 위험, 주택 매매가 더 하락, 꽁꽁한 부동산 시장, 백약이 무효. 그럼 많이 떨어졌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2, 3년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2013년에 갔더니 집값이 더 빠지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집이 공급이 부족했냐 이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게 과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물량이라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사들이 분양하고 공급하는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개별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이거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니까 이건 음마 아파트입니다. 음마 아파트. 잘 보시면 2009년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2012년, 13년도에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사들이 집을 공급을 덜해도 네. 사실 집값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래량과 가격의 차이 뭐 저렇게 되는데 일단 오랫동안 최근 보면 뉴스를 보면 최근 집을 이러다 보니까 오래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그 실거주자고 네. 사게 되면 실수요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팔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는 분들도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약간 매도 시그널이 확실히 잡힌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살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집을 장기 보유한 분들이 집을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통계된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누가 이렇게 아파트를 집을 팔려고 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어느 정도 장기인가요? 9년 초과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그럼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서울의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이나 어쨌든 보유하고 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고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 변동성을 일으키는 매도 물량은 뭐 투자로 보유한 사람들보다는 뭐 일단 투자로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는 매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장기간 보유한 분들도 이제 팔려는 매도 물량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했는데 왜 집값이 빠졌지? 그 이면에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팔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그게 바로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었던 겁니다. 예. 신규 주택이 아니라. 그렇죠.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사실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매물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2012년, 13년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건설사들이 안 지어서 공급을 감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속내를 살펴봤더니 장기 보유자들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물의 증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을 연끌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분들이 내놓는 매물이라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거 팔리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매물의 증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의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이 전략, 매수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전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한다. 그럼 이게 명제를 갖고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언제가 과연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냐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여기서 거래량은 뭐냐면 최소한 4, 5개월 이상을 추세적으로 증가할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늘어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도 증가할 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은 안 오르고 빠지는데요. 매매가 많이 일어나. 거래가 증가하는 거죠. 그때가 모든 자산 시장의 일종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바닥을 명제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아니고요. 그 가격 시점에서 오른다는 게 바닥이거든요. 주식도 그렇죠.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게 바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거 많이 빠졌어 사. 이런 친구분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렇군요. 더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올라야죠. 그죠. 올라야 바닥인 그 거지. 시점이요.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 탔느냐? 가격은 하락하고 많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광수 대표님 그 조사 봤더니 그게 싸게 산다고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반기 아파트 가격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반기에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일단 전망을 해드리면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다시 거래량이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량이 감소한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쌓이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씩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아까처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는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값이 10억 원에 거래됐으면 내가 내놓을 때는 5%에서 7%를 높게 내놔요. 10억 5천이라든지 그렇죠. 10억 7천만 원 내놔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가격을 낮추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하반기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렇겠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으로는 아직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싸게 살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저서에서 보면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멀리 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진짜 투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급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투자는 저는 일생 동안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언제나 기회는 있고 그 기회 저희가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장 연중 최고치 간다고 해서 조급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근데 잡으려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강수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